안녕하세요. 오라클에서 인더스트리 아키텍트 하고 있는 김순덕입니다. 오늘은 초록마을에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그 대상정보기술의 장용주 부장님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주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상정보실 장영주입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번에 그 초록마을에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잠깐만요. 네. 그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초록마을이랑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상정보기술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떤지 그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국 47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약 1,500여 가지 이상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유기농 식품 유통 판매 회사입니다. 전국 단위로 구축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친환경 유통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종합식품기업인 대상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이고요. 식품 유통산업의 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모바일 등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록마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발전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온라인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고 고객 대상의 비대면 유통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마케팅 대행사 등 외부 협력사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 네. 전사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초록마을의 비즈니스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몰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포스 단말 기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 그리고 ERP, BI 등 거의 뭐 전사 업무가 거의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나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기업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옮긴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났을 때 이제 어떠셨어요? 평소에 저희가 기존 이제 초록마을 같은 경우 그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본가를 행사할 때마다 그 관리자분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그 자원 부족 현상 때문에 이번 행사는 잘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항상 갖고 계셨는데 이번 저희가 그 4월 달에 그 클라우드로 옮기고 나서 봄 행사에 2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뭐 장애 없이 무사히 행사를 치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네. 그 4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였었나 봐요. 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고객분들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 클라우드 시스템이 대응을 했는데 아주 네. 효과적으로 대응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확실히 이제 그 온프라미스랑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랑 그런 이제 대형 행사나 뭐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하셨는데, 이렇게 전환하시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클라우드에서 그런 다양한 많은 업무들을 운영을 하면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라클 클라우드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VM 스탠다드 E3 플렉스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음,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엑사CS,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DNS 서비스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관할 당시에는 ZDM, 제로 다운 타임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유통 쪽이니까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VM 같은 경우도 그 업무에 맞춰가지고 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E3를 사용을 하신 것 같고 네, 데이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엑사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성능을 그 구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분석 영역이 이제 BI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OLPT 업무인 포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부분들을 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아키텍처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데이터 처리 방식인데, 아키텍처는 어떻게 가지고 가고 계신가요? 지금 엑산CS에 같이 이제 BI 시스템과 그리고 OLTP 업무가 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에 이제 BI에서 온라인 서비스 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인프라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영향도가 적은데, D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치성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노드 두 개를 각각 활용을 해서, 노드 음. 1에는 예를 들어서 BI 업무를, 그리고 노드 2에는 배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업무 성격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BI 업무랑 분석 업무랑 노드를 각각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에서 이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셨나 보네요. 그쵸.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엑사CS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네, RAC 기능을 같이 쓰고 네,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RAC의 장점을 100번 활용해서 그렇게 예,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혹시 장애가 생기더라도 같은 그 DB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엑사CS가 뭐 OLTP나 올랩이나 다 이제 빠른 성능을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 좀 늦기는 했는데 혹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무엇보다도 지금 오라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DB 아닙니까? 네. 기존의 초록마을에서는 엑사 DB를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음, 이거를 똑같은 똑같은 성능을 클라우드에서도 쓰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 벤더사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었고요. 네. 오직 오라클 클라우드만이 이거를 100%다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유통은 사실은 이제 무중단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제 굉장히 트랜잭션이 이제 많이 변화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중단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아까 RAC 사용을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선택을 하셨다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중요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행 단계에서, 마지막 이행 단계에서 다운타임은 어느 정도 됐으며, 이제 그런 부분, 다운타임은 이제 어떤 그, 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저희가 이관할 때는 오라클 제품 중에 하나인 ZDM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DB 음, 이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운타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다운타임이 적게끔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거를 최종 이관 일주일 전부터 작업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 3일에 걸쳐서
초기 적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변경분에 대한 적재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스템 오픈할 당시에는 약 1시간 정도 다운타임을 가졌었고요. 이때는 그 온피라미스에 있던 시스템이 잠깐 그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이 올라오는 그 단계에서 약 1시간 정도의 다운타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관 작업은 그 이관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온프라미스 DB를 연결을 끊고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애플리케이션 연결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시 연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혹시 이게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뭐 에피소드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하 테스트 때였었는데, 그 부하 테스트를 하다가 저희가 장애 요소를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용량이 많지 않으니까 별 이제 이상이 없는데, 대량 작업이 특히 이제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량의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 부하 테스트 당시에 평소보다 그 들어왔던 수치보다도 1.5배 더 많은 양의 그 부하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서버端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처리가 안 되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인 줄 알고 맨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과 이제 그 협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가이드를 찾아보니까 해당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당 하나밖에 띄울 수 없다라는 게 그 가이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행사 같은 경우 진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를 5개만 올리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부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행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많은 약 2배의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이런 부하 테스트가 없이 진행을 해서 대행사를 했다라면 아마 실제 장애가 발생을 했었겠죠. 근데 부하 테스트로 인해서 이런 장애 예방을 할 수 있었, 예방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지는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기존에 전혀, 그러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프로젝트 하는 부분 중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제 몇 달째 운영을 하고 계신데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좋아진 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 절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온피라미스 대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일단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채택을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그 구매한 그 유시 금액보다도 약 한 80에서 80% 정도 이 정도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행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채택해서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시 금액의 80% 정도라고 하면은 원래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대비 클라우드가 아니고 클라우드로다가 잡아놓은 예산에 대비해서 한 80%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로 충분히 이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유통이 데이터가 워낙 많고 민감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다른 유통 회사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전환이나 뭔가를 굉장히 사실 이제 트렌드에 굉장히 또 민감한 그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IT 쪽에 이제 몸담은 지 20년이 넘었고, 교통 관련돼서 유지보수 업무와 총괄 업무와 시스템 관리 업무와 이런 것들 약 10여 년 동안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예, 가장 이제 하면서 고민됐었던 게 5년이 지나게 되면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괜찮은데 하드웨어가 이제 아무래도 연수가 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을 하고, 중간중간에 시스템들이 이제 그 크게는 아니지만 자질구레하게도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고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아키텍처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근데 이번 제가 그 오라클 클라우드 넘어가서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덜 하게. 클라우드에다가 음, 던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을 더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시스템이 다시 새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프라를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면 되고, 하지만 이거를 온피라미스에서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사야 되고, 그리고 뭐 뭔가 그 이벤트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자원을 조금 더 쓰고 싶지만 온피라미스는 안 되고, 그렇지만 클라우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클라우드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유통이 워낙 이제 무중단 시스템이어야 되고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스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큰 고민 하나를 딱 던져버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남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유통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하고 운영하고 계시면서 프로젝트도 하시고 운영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슨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종종 끝나고 저희가 MSP를 위해서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 사항이나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해서 MSP 쪽하고 협업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MSP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뭐 MSP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더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힘드신 상황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초록마을 사례에 대해서 봤었고요. 이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패션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여기도 고객사분을 이제 직접 모시고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바쁘셔가지고 그러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중요한 또 프로젝트였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고객분들과 인터뷰를 하면 더 좋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작년 2월 달에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전체를 마이그레이션 해야지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이제 기간계의 중심이 되는 그 유통의 ERP 시스템이랑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있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한 53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스템이 DR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작년 2월 달쯤에 처음으로 이제 DR 시스템을 클라우드로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그 운영을 하고 DR을 클라우드로 운영을 했는데 오라클에 보면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고 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DR 시스템도 액티브 상태로다가 놓고 리드 온리로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 업무를 계속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이제 그런 레슨런을 얻으실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사실은 여기 11G를 사용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이제 서포트 종료 시기가 가까움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클라우드로다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고객 파트너 저희 오라클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그 촘촘한 계획을 세웠고 이런 부분들을 작년 11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30일인가 30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오픈하기까지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 마이그레이션 시뮬레이션들을 거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초록마을이랑 마찬가지로 초록마을은 한 뭐 일주일 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D-20일에 이미 클라우드 쪽으로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옮겨 놓고 그 OGG 골든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경된 데이터만 이렇게 싱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Day 날 애플리케이션 53개를 다 이제 커넥션을 레가시를 끊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다가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래 여기서 또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 큰 덩치에 이제 그 ERP 유통 ERP 데이터베이스랑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조금 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넥스트 프로젝트로다가 미루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워낙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뢰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근 10개월 가량 이제 그 리드온리로다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내고 있구나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여기도 사실은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면서 고객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기존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PHP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커넥션 풀 기능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DB를 콜할 때마다 계속 커넥션을 해야지 되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게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거를 알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DRCP라고 해가지고 커넥션 풀링 기능이 DB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실 DB 커넥션 하는 시간을 거의 몇백 배 정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향상을 시켰고요. 전반적으로 SQL 실행 시간도 한 3배 이상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아까 이제 그 초록마을도 마찬가지인데 프로모션 진행할 때도 일관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면서 이제 보안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11G에서 이제 그 19C로다가 20C로다가 그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DB에 대한 보안 강화도 있었는데 이제 서버 인프라에 대한 보안 강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기술적인 보안 플러스 이제 보안 정책들이 있습니다. 각각 회사마다 이제 시스템에 대한 그 보안 정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보안에 대한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힘드신 상황에서 더운 날씨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푸드 서비스 혁신 사례입니다. 세계 1위 푸드 서비스 기업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타겟 캠페인 가속화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오라클 박수희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박수희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발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그 제목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했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서 머신러닝을 잘 활용해서 캠페인을 가속화시킨 사례입니다. 일단 먼저 준비한 어젠다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뉴 노멀 시대의 트렌드가 어떤가 잠깐 저희가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것을 활용한 고객이 머신러닝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5대 트렌드라고 알릭스 파트너라는 컨설팅 폼에서 이제 발표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부제를 보시면 잘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단 7개월 만에 일어난 7년치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는 거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시면 탈세계의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사실 이전부터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주의 무역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촉발되면서 또 보호주의 무역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의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중시한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중국이 공장을 다 중단했을 때 저희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일주일 동안 전체 생산 라인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자동차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 아닌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비핵심 부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 라인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공급 지역에 대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한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걸 찾았다면 지금은 공급 지역을 다변화해서 회복 탄력성을 중시하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많이 변화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촉진인데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로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로 듣고 있는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또 우리가 커머스 쪽에서도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득 수준이랑 건강 관심에 대해서 소비 형태가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작년 사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은 4.2%가 올랐대요. 그런데 이제 1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위 계층은 식음료 쪽, 그러니까 식품 쪽을 사는데 한 15% 정도 소비가 지출이 증가했는데 상위 계층은 교통 쪽에서 한 33%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안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서 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소득 순위에 따라서도 많은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또 건강, 웰빙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행태들이 많이 변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혼재한 다양한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가 이게 실제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기업이 알아서 적절하게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5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테일에서는 어떤가 보시면 우리가 이미 근본적으로 많은 요구들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B2B나 B2C 고객이 모두 온라인 전자상거래 쪽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옴니 채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채택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운영이나 또한 안전관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급망 탄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런 중심 안에는 우리가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들로 클라우드를 적용하신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한 사례, 그리고 분석,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기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하늘색, 그 위에 있는 게 향후 5년 동안에 투자할 부분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분석, 머신러닝,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의 보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IDC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화를 할 때 어떤 것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틀 쪽에 물어보셨더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분석,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보안에 투자해. 그런데 지금 당장 뭐 AI랑 IoT, 머신러닝 이런 것도 투자하고 고려하고 있어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향후 5년 안에 뭐 VR이나 소셜 또 블록체인, 3D 프린팅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인사이트는 실제 기업들의 수익성을 증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배송 옵션을 바꿔서 도입했을 때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었고 또한 분석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셨을 때 재고 회전율도 향상을 시키고 공급망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잉여 재고도 줄일 수 있었고 예측의 정확도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 그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옴니 채널을 분석해서 초개인화된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케팅 반품 비용도 굉장히 절감시켰고 또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만 담아놨다가 구매를 전환하는 그런 전환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산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익성 증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오라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인사이트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하위에 보시면 OCI라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유연한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뭐 파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저장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생산되기도 하고 우리가 전날치의 데이터를 배치식으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이전 세션처럼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테라바이트, 페타 데이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라고 하실 때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처리된 서비스가 담기는 저장 공간도 빅데이터나 스파크, 오라클의 DBC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 DB는 그냥 동일한 DB가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린 엑사CS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엑사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들어가서 자율 운영하는 그러한 DB도 존재를 합니다. 이 기반 위에 거버넌스랑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서비스들 중에서 오늘은 오라클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편 상단에 뭐 파이썬이나 SQL, R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머신러닝을 하셨을 거예요. 막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랭귀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데이터의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케팅 팀인데 내가 지금 이 회원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예측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손쉽게 쓰실 수 있는 현업용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토 ML이라 그래서 나 잘 몰라도 그냥 원하는 예측을 딱 선택을 하시면 쓸 수 있는 그러한 오토 ML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표를 보면 다양한 그 분석 솔루션들이 있는데 좀 전에 오토 ML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중에서 오토 ML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 오토 ML은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몰라도 돼요. 내가 뭘 예측하고 싶어라는 걸 알면 돼요. 이제 예를 한번 드려보면 판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판매 데이터 속에는 언제 판매했다는 일자, 어느 매장에서 팔았다, 뭐 어느 지역에서 팔았다, 어떤 제품을 팔았다, 고객은 어떤 고객이고 나이대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어디 지역에 산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얼마큼 했다라는 판매 금액. 그럼 내가 판매 금액을 알고 싶어. 근데 앞을 예측하고 싶은데 어떠한 속성들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이런 걸 하시려면 사실 그 알고리즘들을 다 찾아가면서 형상도 추출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지 정확도는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하는데 다 상관없이 나 지금 이 판매 데이터 안에서 판매를 예측하고 싶어. 판매 금액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보니까 연령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고 지역도 큰 영향을 미쳤어. 그럼 그런 값들을 자기가 이 변수 선택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예요. 뭐 디시전 트리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도 돌릴 수 있고, 뭐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도 돌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XG 부스트 같은 것들을 다 자기가 돌려요. 그래서 돌린 다음에 가장 정확도가 좋고 적용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얘를 완성해서 고객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배포까지 해주는 그런 걸 오토 M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그렇게 저희의 분석 하나 더 넘어갔네요. 저의 분석을 통해서 이점을 이미 얻고 계신 그 고객들의 유통 고객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고객은 그 편의점 체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운영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걸 쓰고 계시다가 우리가 좀 IT가 좀 노후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대화시키겠어 라는 걸로 클라우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프라임에 있는 뭐 ERP나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도 다 클라우드로 왔고요. 분석도 다 클라우드로 왔고. 그러고 났더니 온프라임 대비 30배 이상의 빠른 성능과 통합해서 더 손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었던 DR 시스템도 빠르게 구축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장애에 대한 대응도 잘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신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식품, 야채 소매업입니다. 여기는 저희 오라클 데이터가 아닌 타 데이터를 있었는데 분석을 저희 거 갖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고 데이터, 판매, 고객, 구매 패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매를 예측하고 마케팅하고 공급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셨고요.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머신러닝을 통해서 캠페인을 가속화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발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독일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쪽 시장에 진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빠르게 어떻게 중국 시장의 마켓을 분석하고 여기다 진출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는 걸로 저희 분석 솔루션이 들어가서 전자상거래도 운영하실 수 있고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앱도 같이 개발하신 그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미에 있는 골프 업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사에 구축된 거를 리프트 앤 시프트 개념으로 저희 클라우드로 옮겨와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자사 대비 한 40% 절감되셨고요. 또 속도 측면에 있어서도 분석하는데 40배 이상 향상된 그러한 속도를 경험하신 그러한 고객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인 저희 홍콩에 있는 푸드 서비스를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사진을 보면서 이거 어딘데? 라고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콩에 24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최대 체인점입니다. 여기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지금 옴니 채널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또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고객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하던 업무는 이 쿠폰 캠페인이라 그래서 자사 모바일 앱을 고객들이 다운받으면 그 앱에다가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막 넣어주세요. 그런데 요 쿠폰, 요 모바일 앱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또 신규 서비스, 또 계절 상품 등을 홍보하고 싶어. 이런 이제 목적이 있으셨고요. 실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진 그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을 둬서 주별 스케줄링을 해서 오퍼의 타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 하신 그런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수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셀 안에서 데이터들도 넣고 또 우리가 기획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넣고 또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고객들이 쿠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하니 굉장히 데이터도 많고 입력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라는 게 쿠폰은 캠페인 쪽 데이터, 고객은 고객 데이터, 그리고 또 포스는 포스 데이터, 뭐 제품은 제품에 있는 데이터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보려고 할 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하는 분들이 그냥 전적으로 과거의 그 레슨런을 이용해서 대충 이럴 것 같아 라는 주관적인 감으로 이렇게 쿠폰을 발행하시다가 이제 저희 거를 도입하시면서 조금 더 가속화시킨 사례입니다. 머신러닝 분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럴까요? 이거 사실 뒤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럼 뒤에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요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의 쿠폰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회원 데이터, 포스 데이터 이런 정보들이 다
저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안에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이 번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쿠폰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엔진으로 방금 궁금해하신 그런 분류 예측을 이제 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시면 먼저 그 로우코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쿠폰 관리하고 성과 분석하는 그러한 화면을 굉장히 쉽게 만드셨어요. 사실 데이터 올리고 슉 하면은 몇 분만 해도 화면들이 만들어지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프로모션 기획 일정들을 잡으시고 우리 KPI와 결과 보고 이렇게 하는 페이지들을 생성해서 지금 손쉽게 관리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측 모델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먼저 고객 데이터, 그래서 이 고객의 성별은 어떻고 연령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이러한 정보들, 고객의 기본 프로파일 정보에, 그리고 이 고객이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나라는 구매 정보, RFM이라고 저희 표현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력은 어쨌고, 이게 어떤 쿠폰을 갖다 구매를 하셨었고, 빈도는 어떻고, 특정 기간 동안의 비용은 얼마나 우리한테 이제 수익을 줬는지, 이런 건 RFM 분석도 하고, 어느 매장에서 했는지, 또 어느 쿠폰을 사용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환 여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쭉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얘가 전환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분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고객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룹군을 만들고 그 그룹군 안에서 이 고객 프로파일 정보를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쿠폰을 이용해 구매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쿠폰을 잘 쓸 건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 결과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걔를 통해서 이 고객에게 맞춤형 쿠폰을 발행한 이제 그러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M사는 저희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실 주별 쿠폰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속도를 40% 이상 향상하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데이터 소스들을 분석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을 굉장히 절감하실 수 있으셨고요. 또 여기 안에 번들로 들어있는 에이펙스라는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된 캠페인 기획 화면들을 통해서 기획하고 일정을 조절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과를 보고, 그래서 예전에 수작업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새롭게 기획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측 모델은 사실 기업들은 작년 2020년도 그 MIT 리서치를 보시면 AI 머신러닝을 도입한 고객들이 그래도 45%나 된대요. 그런데 이런 걸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기 위해서 이런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모션 할 때 어떻게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서 개인화된 맞춤형 쿠폰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말 빠른 성능과 수익을 얻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시 네 번째 세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주제는 오라클과 함께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입니다. 최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라클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생산성, 민첩성, 확장성,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 정성일 컨설턴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소개를 준비했고요. 지금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부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의 네이티브 서비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뭔지를 알려면 먼저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이 이 CNCF에서 발표한 기술이고요. CNCF에서 정의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의가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로 지금 화면 슬라이드 보시듯이 저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한글인데 한글처럼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의 이제 민첩성과 가용성, 확장성 등의 이제 클라우드의 컴퓨팅의 장점을 활용해서 최적의 구성을 해서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라클도 이제 CNCF의 이제 플래티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그러면 저 CNCF라는 단체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글로벌 리서치를 찾아봤는데요. 포춘지 선정 이제 100대 기업에서 클라우드의 네이티브의 사용률이 71%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73%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률도 2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요.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여러 집단, 여러 단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상위 4가지 요소들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데브옵스고, 그리고 뭐 CI/CD,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데브옵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 인프라 등의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목표로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팀과 IT 운영팀의 이제 긴밀한 협업을 말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문화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제품 출시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유연하게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CI/CD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와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인데요.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를 말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코드를 테스트하고 통합해서 저장하면 그 코드를 실제 서버까지 배포하는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전에 얘기했던 데브옵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빠르게 출시하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빨리빨리 개선해서 다시 실제로 서비스로 출시하는 이런 기간을 단축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테이너는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격리된 고유 영역에서 자원을 할당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보통 가상화라고 하면은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가상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 가상화에 비해서 컨테이너는 이제 게스트 OS가 필요가 없고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단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것의 이제 큰 장점은 리소스를 낮게 사용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성이 올라가고 실행과 종료가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인데요. 요즘 MSA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변경 가능한 작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는 이런 아키텍처인데요.
이전에는 모놀리틱이라고 이제 큰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지하고 이제 개발하는 것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작은 서비스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DDD라는 용어도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MSA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모놀리틱의 단점을 이제 만회하는 부분이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의 영향도나 이런 시스템 구조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인수인계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의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네,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MSA에서는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나누어진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한 시스템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건 개발자들이 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각각의 쪼개어진 서비스들이니까 독립적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각각 다른 개발 스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폴리그라시라고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만들던데요. 그렇게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그러면 오라클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서비스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첩성과 확장성인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CI/CD나 데브옵스로 인한 출시 기간의 단축, 그리고 MSA로 사용으로 인한 이제 플랫폼 개발원 독립성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제로 직접 구축을 하려면 상당한 이제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될지 한 공부와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CI/CD 자동화 서비스부터 데브옵스 서비스, 그리고 관리형인 이제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되는 이제 유연한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빨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게 모든 서비스는 아닌데요. 제가 주요한 서비스만 뽑은 거고, 일단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쿠버네티스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 그리고 데브옵스 관련된 서비스와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테라폼, 그 외에도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은 IAC라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이제 코드인데요. 주로 이제 테라폼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테라폼도 저희가 이제 리소스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보려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건 좋은데 컨테이너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라는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많아진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에 자동을 해주는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쿠버네티스입니다. 실제 구글은 이제 일주일에 20억 개의 컨테이너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글의 20억 개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사내 시스템이 보그라고 있었는데, 그 보그를 오픈소스화해서 CNCF에 기증을 하고, 거기서 이제 CNCF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프로젝트가 오픈소스가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실제 이제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오픈소스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쿠버네티스를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를 그냥 쓰면 되지 왜 이게 매니지드가 필요하냐? 사실 쿠버네티스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쿠버네티스에 가장 필요한 이제 마스터나 모든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etcd, 그리고 이런 etcd의 이제 백업이나 리스토어, 그리고 마스터와 etcd 노드들의 이제 가용성, 이중화 등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사용자가 다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형 서비스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오라클에 있는 쿠버네티스는 저희가 OKE라고 부르는데요. OKE를 통하면은 사용자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노드, 실제 이제 사용자의 서비스가 올라가는 노드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마스터나 etcd는 오라클에서 다 고가용성을 유지를 하고 자동적으로 백업과 리스토어를 다 보장을 하며,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업데이트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업데이트, 뭐 패치,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항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OK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띠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좀 무료라고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데 사실 이게 무료라고 해놓고 사실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을지 좀 궁금하네요.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제가 적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지원이란 게,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고 이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다 보니까 버전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버전이 나올 때마다 물론 바로 반영은 안 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뭐 최근 한 달 이전까지는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오라클에서 직접 다 이제 버전업을 다 하고 있고, 사용자는 실제로 오라클 클라우드에 이제 브라우저로 콘솔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을 하면은 패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바로 패치가 됩니다.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마스터 노드에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 서비스에는 중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OK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료라는 것의 범위는 저 쿠버네티스의 마스터와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의 모든 스테이터스 정보들이 저장되는 etcd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etcd의 백업과 리스토어라는 스토리지 비용, 그리고 이 마스터와 etcd의 HA 구성까지가 저희가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은 오로지 실제 서비스가 올라가는 컴퓨터에 대한 관련된 내용만 이제 부과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내는 거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라클 클라우드가 타사 대비 이제 이런 IaaS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싸게 이용하실 수 있고,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AWS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비용도 이제 클러스터당 시간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비용도 없는데 VM도 싸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OCIR이라고 이제 레지스트리인데요. 이거는 정확히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의 저장소가 필요해서 방금 말 소개해드린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되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도커 이제 버전 2 버전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오라클에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파이프라인과 CI/CD 툴들과 잘 융합이 되며 이제 기본적으로 고가용성과 고성능 그리고 낮은 레이턴시를 보장합니다. 네, 넘어와서 다음은 이제 데브옵스 관련된 툴인데요. 저희가 이름이 원래 디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였는데요. 이제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도 무료인데요.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자체 기능들은 전부 다 무료고요. 만약에 여기 안에서 CI/CD를 사용할 때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하는 그 순간의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자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다 동작하고요.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이제 Git 같은 저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코드 리뷰나 그리고 데브옵스에서 많이 쓰는 그 이슈 트래킹, 지라 같은 이슈 트래킹 툴도 무료로 제공되고, 위키 서비스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무료로 포함되고 있어서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툴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브옵스 서비스인데요. 이전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라는 서비스 안에 CI/CD라는 게 있었는데, CI/CD만 좀 더 특화하고 그리고 사용자 UI를 좀 더 개선해서 만든 최근에 나온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CI/CD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요.
현재는 이제 CD 부분만 이제 디플로이에 관한 부분만 적용이 돼 있는데 이제 CI도 곧 적용될 예정이고 특징은 이제 이 서비스도 물론 무료고요. 여러 리전에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이나 컴퓨터 인스턴스나 그리고 저희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펑션에 쉽게 배포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시다 보면 뭐 블루그린 배포나 카나리 배포 같은 다양한 배포를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라클의 펑션즈인데요. 이거는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AWS의 이제 람다라는 서비스가 너무 유명하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일단 소개를 하려고 넣었고요.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이고요. 특징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서버가 이제 사용자가 관리하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실행한 횟수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요. 그리고 이 서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오토스케일 같은 거는 이제 오라클 자체적으로 다 내부적으로 자동화돼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잡아서 이제 이 서버리스 펑션을 호출해서 그 서버리스의 이제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이런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서버리스도 이제 컨테이너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람다와 AWS의 람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FM 프로젝트라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FM 프로젝트가 사용되는 어디에서도 같은 소스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펑션은 이제 무료는 아니고 비용은 이제 리퀘스트당 비용이 부과되는데요. 실제 첫 번째 매달 이제 200만 리퀘스트까지는 무료고, 이후에 100만 리퀘스트마다 이제 0.2달러가 부과되며,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40만 기가 세컨즈에 대한 게 무료고, 이후에 이제 0.00001417 정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사실 저렇게 보면 어려운데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람다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AWS의 람다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두 배로 많은 이제 리퀘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사용 비율도 람다에 비해서 15% 이상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벤더사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비교인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비교로 설명을 할 것은 아니고,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서비스들을 다 갖추고 있어?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AWS 서비스 대비 저희는 이런 이름으로 제공한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넣은 표고요. AWS에 있는 뭐 EKS나 ECR이나 뭐 많이 사용하시는 람다나 코드 커밋, 빌더, 뭐 파이프라인 이런 기능들도 오라클 클라우드에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전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구성한 내용인데요. 먼저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겠죠.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무료 깃 서버에 커밋을 하게 되면 거기 커밋한 내용을 이제 저 CI/CD 파이프라인이 읽어서 이제 자동으로 빌드를 하게 되고, 빌드된 내용을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보통 뭐 여러 가지 파이프를 만드는데요. 먼저 이제 개발 서버에 푸시를 하겠죠. 개발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되고,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들이 끝나고, 그리고 승인 여부는 뭐 넣을 수 있고요. 승인 이후에 이제 운영 서버로 자동 배포되고, 실제 이제 고객들의 화면에 반영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구성을 이제 저희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용해 보면 사실 방금 그림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축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각각의 컨테이너화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CI/CD 도구를 통해서 이걸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미지 저장소에 푸시하게 되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운영 배포하는 시점에 이제 승인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저희 오라클이 제공하는 OK,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자동으로 배포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을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클라우드에 있는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이관을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통신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라클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점을 가진 이제 회사다 보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했고요. 보통 MSA로 구성하게 되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효율적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제이슨이나 로우 타입이나 뭐 분석을 위해서 컬러머 타입을 쓸 수도 있고 그래프 타입의 DB를 쓸 수 있는데요. 오라클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수용하셔서 각각 좀 분리된 단위로 이렇게 MSA를 구성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저 MSA 방법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MSA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시선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를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막연한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오라클의 저게 좀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많이 차별화되는 요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는 저희가 이런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컨버지드라는 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한 DB에서 쓸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이제 지원하는 건데요. 뭐 제이슨이나 저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RDB의 로우 타입이나 그래프나 뭐 XML이나 뭐 이런 컬럼 타입의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위에 컨테이너화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논리적으로 격리되어서 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시면 MSA를 보통 사용하시면은 웹 와스다는 이제 컨테이너화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오라클에서 저 멀티 테넌트의 PDB를 사용하시면 이제 DB 레이어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컨테이너화된 이제 MSA에 적합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용이라는 게 사실 클라우드의 효율화, 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인데요. 처음에 적게 시작해서 이제 사용자 트래픽이 늘거나 시스템이 커지게 되면 이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만은 스케일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는 유일하게 이제 무중단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스케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도 돼서 필요할 때,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시스템이 커지거나 트래픽이 늘어날 때 자동적으로 오토 스케일업 됐다가 이후에 다시 스케일 다운되는,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오라클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독립된 DB죠.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런 것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이런 구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라클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엔드투엔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라클의 차별화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의 이제 MSA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도 오라클 DB는 이제 클라우드 DB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별화된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오늘의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정성일 컨설턴트님께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세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바이라인 플러스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